안녕하세요. 예술과 법률의 환상적인 콜라보, 미술 좀 아는 변호사 미아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 다들 잘 아시죠? 이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모나리자가 유명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이 윤곽선을 흐리게 만드는 기법으로도 유명하고, 또 신비로운 미소가 유명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근데 가장 유명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1911년에 모나리자가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도난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에서 모나리자를 다루게 되면서 이 모나리자 작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데요. 이 예술 작품이 도난당하고 다시 탈환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이 화장품 세계에서도 모나리자의 도난 사건만큼 초대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좀 흥미로우시죠? K-뷰티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노리는 글로벌 하이에나들이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기업가의 특허 전쟁, 그리고 이름만 혼란 가져가는 상표 브로커들, 그리고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국의 위조품까지. 오늘은 미술 좀 아는 변호사 미아가 전 세계 뷰티 업계를 흔드는 K-뷰티의 그 IP 전쟁 잔혹사,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이 승리, 빅토리를 가져온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도 쫑긋하시고 그리고 눈도 반짝하시고, 이제 드디어 법률 갤러리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이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의 판도를 바꾼 바로 쿠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화장품에서 이 베이스는 파운데이션, 이렇게 짜서 쓰는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좀 하드, 고체로 되어 있어서 찍어 바르는 그런 이제 컴팩트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그 2000년 초반때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 쿠션 제품이 나오면서 정말 이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1초에 하나씩 팔리는 제품이라는 이름까지도 명예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거 티르티르 이거 그 방탄소년단의 뷰가 모델이라서 제가 대기를 걸어서 드디어 받아서 썼는데요. 이 쿠션 제품이 안에 스펀지, 우레탄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서 균일하게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쿠션 제품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판화는 혹시 아세요? 판화는 이 판본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어내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데요.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초반까지는 이런 기법이 없었어요.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연구원이 선크림은,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는 3시간마다 발라줘야 되는데, 그래야 피부가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이 화장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선크림을 덧바르게 되면 화장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선크림을 계속 덧바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한 연구원이 이 발렛 파킹을 하는 주차장에 갔어요. 그래서 주차권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이 스펀지 도장이었거든요. 스펀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화장품을 계속 덧바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36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우레탄 스펀지를 이용하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이오페 쿠션이
발매가 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정말 편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또 뭐 휴대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화장품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쿠션의 발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쿠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뷰티 그룹이죠. 뭐 로레알 그리고 크리스티안 디올 이런 세계적인 뷰티 공룡 기업들이 슬금슬금 몰래 이 쿠션을 발매하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이미 냈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딱 칼을 빼들고 이거는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 소송 한 번 하면 단기간에 끝나진 않거든요. 드디어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다수의 이 세계적인 뷰티 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에 우리가 이 쿠션 기법을 좀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은 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로열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 계약의 체결로 이 아모레퍼시픽은 독자적인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로열티까지 받는 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수백억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특허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장의 오리지널 판본을 갖는 사람이 판화를 찍어서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도 이런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전 세계적인 스킨케어의 강자로 떠오른 코스알엑스의 눈물겨운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코스알엑스는 미니멀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 미국과 일부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이 코스알엑스가 점점 시장을 넓혀가면서 중국과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이 상표권에 대해서 상표 브로커들이 코스알엑스라는 이름으로 미리 이 상표를 홀랑 등록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술로 치면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자기의 시그니처 사인을 미리 이제 하고 또 이제 사인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사인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버려서 그 사인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표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가 뭐냐면 먼저 상표를 등록해 버린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이런 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단 이 코스알엑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미녀, 그러니까 뷰티 오브 조선이라는 브랜드도 사실 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미리 상표 브로커들이 상표를 인도나 중국에 이렇게 먼저 등록을 해놔서 이용을 할 수 없고 이걸 소송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알엑스는 그 호락호락하게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특히 그 현지 특허청과 법원에 이 브로커들이 실제로 화장품 상표를 이용할 의도도 없고 화장품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합의금을 뜯어낼 의사만으로 이렇게 상표를 출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함으로써 사실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상표 무효 소송과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몇 달 만에 걸리는 건 아니고 사실 1년, 2년, 그러니까 수년에 거쳐서 판결과 결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이 오리지널 원래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 기업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 비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결국 긴 싸움 끝에 코스알엑스는
상표권을 되찾게 됐지만 사실 그간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손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표권을 탈환하면서 코스알엑스는 결국에는 이 선출원주의를 부인할 수 있고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죠. 상표권은 예술 작품으로 말하면 그 예술가의 낙관과도 같거든요. 이 상표가 오리지널,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런 걸 선점할 수 있도록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있는 시사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사수한 이야기인데요. LG 생활건강의 오휘라는 제품 그리고 특히 후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출시 당시에 이 제품은 왜 이렇게 패키지에 힘을 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패키지를 자랑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예술, 궁중예술의 미를, 극치를 그대로 담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왕비의 비녀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아름다운 그 모양, 도자기의 곡선 이런 부분이 제품에 다 그대로 담겨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 색감도 황금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던 제품인데 이 중국이 아시겠지만 황금색 그리고 빨간색이 굉장히 좀 환호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당시에 중국의 상류층 여성분들이 그 후라는 제품을 굉장히 눈여겨봤고 좋아하고 또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캐치한 그 중국 짝퉁 시장에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짝퉁 제품들을 그대로 베껴, 그러니까 이 후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짝퉁 제품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압수 영장을 가지고 경찰들과 공장에 가서 들이닥쳐서 그 제품들을 또 찾아내서 못 팔게 상품을 전량 폐기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상품을 팔 수 없도록 막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실제로 공장을 찾아갔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이렇게 큰 대형 플랫폼들을 착안해서 이 LG 생활건강에서는 좀 더 스마트하게 이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좀 흔하게 아시겠지만은 신고 절차인데요. 이 신고 절차 전문 용어로 테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이 테이크다운은 이 어떠한 상품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더 이상 팔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요청이 잘 먹히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소송으로 가고요. 그 전에는 이 테이크다운 절차를 통해서 플랫폼 자체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URL을 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조품을 자체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LG 생활건강이 당시에 중국 알리바바라던가 그 미국 아마존에 이런 테이크다운을 신고 절차를 거쳐서 모두 위조품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 위조품 자체가 전량 뭐 폐기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소비자들 어때요? 요즘 소비자들은 직접 가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를 막은 것만 해도 이 위종 짝퉁 시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이 짝퉁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손해를 많이 보면서 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G 생활건강에서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사수하게 됐죠.
오늘은 그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권, 그리고 코스알엑스의 상표권, 마지막으로는 우리 LG 생활건강의 그 디자인권까지 세 가지의 권리를 알아봤는데요. 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감이 조금 초기 발달한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브랜드를 만들 단계부터, 제작하는 단계부터, 심지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이디어를 그 실행에 옮기는 그 단계부터 해외 진출, 국내 진출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미리 촘촘하게 챙기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아마 이런 분쟁들을 새기고 분쟁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면 여러분들 제품을 튼튼하고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좀 해드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예술 작품 화장품에 있어서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브랜드라는 예술 작품을 조금 더 단단하게 외부 충격 리스크에서 막아주는 액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액자가 튼튼하고 견고할수록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잘 지켜줄 수 있겠죠. 오늘 미술 좀 아는 변호사 미아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도 제가 조금 더 흥미롭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